이번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미래세대 청년 관점에서 본 다양성 이해와 실천 방안 세션인데요. 이번 세션의 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운정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님이신데요. 발표자분들과 자장님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 있을지 기대하며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Good afternoon,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은 미래세대 청년 관점에서 본 다양성 이해와 실천 방향입니다. 저는 박운정입니다. 오늘 좌장을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오늘 세션은 우리 젊은이들이 다양성을 어떻게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세 분의 연사를 모시고 이번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발표를 한 분이 해주실 것이고 두 분은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첫 번째 발표자는 체드윅 송도국제학교 학생인 김서현 님입니다. 그리고 몽골 인터랙트 클럽에서 오신 아누 무흐바트 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이후 김선유 토론자 학생을 모시고 제주 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이 세 학생이 저희 오늘 주제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발표자인 김서현 학생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양성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Good afternoon and thank you for listening. 안녕하십니까. 저는 체드윅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김서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하면 청소년이 다양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포용한다 라고 생각할까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좀 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문화나 아이디어들 같은 것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에서 벌어지는 일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시작을 하고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하루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과 신념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된 편견도 여전히 존재하고 예를 들어 세계화가 가져온 다양한 시각과 충돌을 합니다. 이런 대조는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치를 다양한 세상에 맞춰 적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기꺼이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익숙한 것들을 아니면 익숙한 것들을 고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포용성을 증진하고 또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법을 청소년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양성과 포용성은 예를 들어 수동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인간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들을 생각해내고 차이점들을 극복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먼저 이런 다양성과 포용성이 사회와 그리고 전 세계에 가져오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양성을 증진을 시키면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고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지식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적응성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상호 간의 관점들을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워야 하고 서로를 이해를 해야만 이 전 세계를 발전을 시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다양성을 무시하게 되면 다른 좀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현 상황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디지털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코체인버 같은 것들을 보자면 다양성을 강조하며 오해와 선입견을 초래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발전에 저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포용성을 포함하지 않게 되면 다양성이 가져오는 장점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감이 좀 더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고 소외받는 계층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행동들을 취해왔는데요. 예를 들자면 반차별 법률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시민권법에서는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직장과 교육적인 포용성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영국의 평등법 같은 경우에는 차별 금지법들을 통합을 해서 인종, 성별, 연령, 장애 등의 차별을 방지합니다.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도 평등과 비차별의 권리를 EU 시민에게 보장을 해서 회원국 내에 다양성과 존중을 증진합니다. 이제 차별 방지법의 영향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직장, 공공기관에서 다양성이 증가를 하고 기관들이 배제나 차별 같은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행동을 취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차별적인 사회에 대한 사례를 한국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한 번 더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서 건너온 이주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공사장 같은 경우, 이제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 노동력 부족 때문에 온 이주 노동자들이고 근무 환경이나 사회적 제재 문제에 있어서 많은 열악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실업률 증가, 그리고 사회 문제의 원인을 돌리고 민족 혐오나 또는 권리 침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금 차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회적인 조건 자체에서 차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어적인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낙인을 찍히기도 합니다. 특히 노동력을 빼앗아간다, 노동 권리를 뺏어간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차별들 또는 낙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일시적으로 오든 아니면 영구적으로 오든 결국에는 한국 사회로 통합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물리적인 그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장벽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낙인을 찍어놓는 것으로 인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고 차별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권리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들은 결국 사회적 통합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예를 들어 이슬람 혐오로 인해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시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난민들이 이슬람 난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한국에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문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고 그들이라고 미분법적으로 사고방식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난민들을 그들로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언론 매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난민들을 국가 자원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 또는 안보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천천히 발제 부탁드린다고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선입견,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 이런 난민들이 한국적인 가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들에게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잡을 사용을 하게 하고 특히 수용국의 문화에 통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단일화된 문화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외국의 영향력을 조금 좋아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반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의에서 좀 간과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난민들의 적응 가능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새로운 공동체에 많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난민들은 이제 이런 다양성으로 인해 올 수 있는 다양성을 풍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잠재력이 간과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난민분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사회 문화를 만들어야만이 서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한번 보자면 팔레스타인의 서사와 권리에 대한 인정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외감과 적대감이 생기고 양측 모두 역사적으로 각자의 서사가 있고 폭력과 불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서로를 적으로 봅니다. 합당한 권리가 있는 이들로 보지 않고 따라서 폭력의 순환이 악화되고 평화는 요원해집니다. 유럽에서는 반이민 정서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반이민 정서 정책이 특히 무슬림과 난민 인구에 대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두려움과 선입견도 있고 폭력, 차별, 사회 분열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결국 시위와 증오범죄 같은 것들이 유럽의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이 혐오가 정당한가? 이해할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외교나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가장 가시적인 결과는 바로 괴롭힘과 왕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왕따 같은 것들이 사회적인 프랙티스가 돼버리면 결국엔 10대들이 예를 들어 학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조롱을 받는다. 특히 차이로 인해서 조롱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인 포용의 문제도 생기고 결국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leading to emotional ripple effects all over. 결국 이 적대적인 학교의 환경이 사회적인 Bullying culture undermines the functioning of 파급 society. 효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When students are excluded or targeted for their differences, it can breed mistrust. 따라서 이런 차이 같은 것들을 동료들 사이에서 또는 또래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겪다 보면 차별의 문제를 겪다 보면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Demeans the collective spirit of the school, reducing its 그리고 potential 학교 자체에 있어서도 공동체 의식 그리고 하나된 단일성을 해칠 수가 있어서 학교 전체의 운영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Suppressing differences also severely limits personal growth and the development of empathy. 성장과 공감에 있어서 한계를 준다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좁은 세계관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환경에서 공감과 개방적인 태도가 부족하고 고정관념과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정체성에 있어서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 그러면 Compassion and understanding. 공감과 이해 The suppression of 그리고 differences also fosters the growth of stereotypes 동정 and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10대들이 좀 더 넓은 세계관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These stereotypes are often rooted in ignorance or fear, and they can 편견을 가지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결국 특정 문화나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specific ethnic or religious groups, making it difficult to 사실 많은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것들은 단순하게 종교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도 행해질 수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Society allows these harmful stereotypes to thrive, limiting economic growth. 이런 차별과 선입견 같은 것들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다 보면 결국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10대들은 잘못된 정보들로 둘러싸이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인까지 이런 오해가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반차별,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사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효과가 없었을까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정책이라는 것은 많은 차별 사건 자체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뿌리,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뿌리 깊은 편견 같은 것들은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차별적 관행이 또 금지되더라도 배제와 소가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적인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별로 인한 문제들은 사실 동떨어진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좀 더 심각한 해로운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동 자체에 있어서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인종이나 성별로 인해서 직원의 채용을 거부를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장을 하자면 이런 편견 같은 것들은 좀 뿌리 깊은 부분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편견들을 고정관념화 되면서 이런 차별들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문화적인 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가 차별을 한다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금지를 당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외화를 또는 차별화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종을 또는 종족을 기준으로 인해서 차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뿌리 깊은 차별 같은 것들은 결국 행동에 반영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뿌리 깊은 편견들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거나 문화적인 규범을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 정책만으로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As long as the deep-seated biases of societies don't change, 이렇게 뿌리 깊은 편견 같은 것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면 결국에 대중의 인식 같은 것들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차별을 없애지 않는다면 이것이 점점 더 사전적인 사후적인 조치만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사전적인 조치를 통해서 예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대중적인 홍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관점에서 포용성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감과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청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10대들은 다양한 배경이나 문화 같은 것들, 규범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가치 있게 느끼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더 경험을 했는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것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적인 커리큘럼, 교과 과정으로 넣는다라면 공감과 열린 마음들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키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양한 공동체에서 예를 들어 원주민에 관련된 문화라는 것들을 좀 가르치는 교과 과정 같은 것들이 있다면 자라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익숙하게 생각을 하면서 편견 같은 것들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성을 포용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대들은 포용성을 이런 구조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들은 기회를 만들어내서 서로의 다양성을 각 공동체 내에서 축하를 하며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의 날이 있다 또는 문화적인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양한 전통들을 서로 교류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풍부하게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국제학교에서 저는 우선 직접적인 이런 효과들을 목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그룹이었지만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서로의 문화에서 좋은 점들에 대해서 습득을 해나갔습니다. 국제날 행사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됐고요. 다음으로 예를 들어 좀 더 몰입적이고 또 전체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학교 전체로 확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양성 포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기회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능한 해법은 무엇일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학교에서 관련 대화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갖춰진다면 학생들은 계속해서 좀 더 의미 있는 대화들을 해나갈 수가 있고 특히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논의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럼 같은 것들을 학교에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포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인종이나 성별이나 다른 종류의 차별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좀 더 편안하게 느껴간다라면 좀 더 학습을 통해서 성장을 촉진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 좋은 편견 같은 것들, 선입견 같은 것들을 없애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자면 멘토십이나 동료 서포트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있는 국제학교에서 서로에게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영향을 주며 기여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교류를 해야 된다.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좀 더 시야를 늘리고 관점을 늘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대중매체에 대한 awareness, 그러니까 인식제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중매체가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한 SNS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홍보 활동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을 하면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틱톡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자면 좀 더 포용성에 관련된 홍보 활동을 하고 또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적인 서로의 휴일이라든지 서로의 소외된 그룹들의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교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육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다양성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에 관련된 인식도 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대들은 개인적인 경험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상적인 공유만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더 진정한 이런 개념들에 대해 논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것들을 없애고 좀 더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한 태도를 그리고 열린 공감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런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은 플랫폼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10대들은 여전히 얼마든지 포용적인 태도를 본인 스스로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환경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즐거움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교육적인 그리고 서로 포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SNS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공동체를 좀 더 생동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또한 공동체에 좀 더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포용성을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은 이제 좀 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개인의 경험만이 아니라 좀 더 집단적인 그 강점도 키워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이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공동의 공감이라든지 성정 같은 것들을 촉진해 나갈 수 있는 일단 공동체 전체에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성을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들이 지금 있는 경우에 이렇게 다양성과 관련된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을 함으로써 편견의 선입견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모두 하나로 좀 더 묶어주고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아이디어들 같은 것들은 너무 방대하다기보다는 좀 더 사소할 수도 있고 이런 단순한 행동들, 단순한 몸짓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포용성을, 다양성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조금씩 노력을 하다 보면 문화적으로 예를 들어 호기심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연쇄작용을 통해 서로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SNS만이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끼리 실제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더 강화하고 다양성을 그리고 포용성을 이 모든 사회적인 차원에서 증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태도를 바꿔나갈 수가 있고 직접적으로 학생들 스스로 좀 더 달라진 행동 태도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감 그리고 열린 마음 같은 것들을 체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매일매일의 행동이 누적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집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런 행동들을 계속해 간다면 전체적으로 합쳐졌을 때 큰 조치를
큰 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어지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작은 움직임이든 결국에는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기념하고 축하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좀 더 연결된 사회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발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서연님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조금 빨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이제 다른 발표자나 토의자들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기 위해서 좀 빨리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로 오픈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우리 10대들이 학교를 통해서 이런 포용적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포용적이고 열린 마음을 학교 밖에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몽골에서 오신 아누입니다. 서현 학생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아누 학생은 화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단어가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둘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아누박부크바트입니다. 저는 몽골 국립의과대학의 시니어 4학년입니다. 이렇게 몽골을 대표해서 제4회 아태 영 리더스 포럼 제주에서 발제를 하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오늘 발제는 제가 마음으로 아주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통해 하나 되기라는 제목입니다. 자라나면서 우리 가족이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예를 들어 다양한 문화를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다양성 그리고 경험 그리고 기회 같은 것들을 이런 세계화된 세상에서 많이 겪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결국 이 다양성을 가지고 좀 더 포용한 세상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화합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편견과 차별 없이 존중, 존엄성, 평등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든 어떤 문화권에서 왔든 우리 모두가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러시아, 유럽, 중국에 갔을 때의 사진들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지속적인 인상들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화들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 모두 인간으로서 서로 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에 있을 때의 경험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잠깐 고등학교를 다녔던 시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독특한 다양성이라는 관점을 가질 수가 있었고 좀 더 공통된 우리의 인식 같은 것들을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성은 단순히 관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하해야 할 것이고 우리 일상생활의 구조에 엮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저에게 화합이 개성을 지우는 게 아니라 증폭시켜서 좀 더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비디오를 보시면서 특히 몽골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테니까 소개를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은 놀라운 다양성을 아태 지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서로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비디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the beginning of time. The wolf and deer are our earliest ancestors that came from outer space. This is the first story of the origin of the Mongolian people. The first state was founded by the Mongols. We are called the Mongols of Genghis Khan. We are horse.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비디오를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반복된 오해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한 국가에서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사실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편견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오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차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아시아는 굉장한 다양성과 문화 그리고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역사도 다양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는 점이 큽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과학, 예술, 철학에 있어서 많은 기여할 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고정관념으로 줄여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원은 사실 아시아에서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풍부한 다양성과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인데요. 이 차별은 결국 전체적인 사회 그리고 세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을 한번 보시자면 예를 들어 노예제가 사실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차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흑인들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되었고 대통령도 나왔고 운동선수, 비욘세 같은 예술가들, 그리고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흑인들에서 많은 걸출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단합, 화합이라는 것들이 다양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등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다 보면 좀 더 앞으로 나서서 비슷한 문제들의 해법을 찾아낼 수가 있고 이런 차별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 같은 것들은 완전히 전적으로 본다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차별적인 상황이 개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단결은, 화합은 우리의 차이점을 없애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성을 강점으로 보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차이점은 우리를 독특하게 만들지만 결국 우리를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 문화, 전통, 배경 등을 통해서 이런 개성을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축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의 독특성, 고유성 같은 것들을 축하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다양한 언어도 있고 문화, 종교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강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다양성 단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됨, 어떤 단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된 존중 같은 것들을 더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 화합이라는 것의 개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들인데요. 예를 들자면 예술은 서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을 예를 들자면 현재 K-팝, K-드라마 같은 것들로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BTS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아태 지역에서는 서로 전통적인 것, 유산 같은 것들도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감상을 함께하고 해나가다 보면 좀 더 이런 화합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고정관념을 깨고 이해를 키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역사나 문화나 가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교환 프로그램, 협력 계획을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청년 교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과 함께 교류 활동을 통해서 국제적인 마인드셋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스포츠는 이런 단합의 기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는 언어와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피파 월드컵 같은 경우에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는 합니다. 이런 월드컵을 보신다면 화합이라든가 팀워크의 중요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단순하게 어떤 그라운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우호, 친선의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열정을 서로 공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글로벌 플랫폼과 컴피티션 같은 것들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장려하고 다양성이 우리의 집단적인 잠재력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지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해커톤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또는 과학 교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재능을 교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창의적인 해법들을 만들어내면서 집단적인 잠재력을 좀 더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계화와 기술 같은 것들을 포용할 때가 됐습니다. 소셜미디어 캠페인이나 다양한 문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문화 간의 이해를 촉진하는 앱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격차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신다면 각 나라,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서로의 일상을 공유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고정관념을 타파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환경적인 화합을 통해서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공통된 목표를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대기오염이나 산림 벌채나 예를 들어 물 부족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청소년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주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을 통해서 다문화를 축하를 해야 합니다. 유니티가 항상 거창한 제스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축하나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 유산이라는 것, 같은 것, 음악, 이런 전통적인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통된 존중을 보낼 수가 있고 서로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다져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럼이나 이벤트에 서로 함께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같은 행사를 보자면
청년들이 기회를 좀 더 만들어내고 각자의 아이디어나 경험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런 단합을 이뤄낼 수가 있는 노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Standing here today, I'm inspired by the collective potential. 젊은 리더로서 This forum demonstrates the power 우리는 이런 diverse voices come together to share, collaborate. 다양성이 함께 Let us carry 협력을 통해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결국 우리 커뮤니티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협력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유니티라는 것은 이런 단합을 통해서 우리 청년이 하나가 되어서 고정관념을 타파해 나갈 수가 있고 좀 더 공정과 동등한 기회를 모두에게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책임감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고 서로 의미 있는 교류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포럼들이 결국 이런 국제적인 화합의 플랫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Anu. 안우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몽골 관광 촉진 비디오를 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전체를 한번 볼 수 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안우의 발표를 통해서 단합한다는 것이 사실은 다양성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포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다양성과 뭐 일치성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부터는 좀 저희 제주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주가 더 이상 이제 제주 지역 주민만 사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해가고 있는 곳인데 그에 대한 우리 학생들이 의견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유 학생이 지금 여기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데 김선유 학생은 우리 제주에서 많은 외국인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함께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제주 외국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선유입니다. 저는 일단 제주도에 이런 외국인 분들이 많이 이주해 오시는 현상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이런 문화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주는 이러한 문화의 직접적인 경험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뤄주기 때문에 이들의 이주가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에 따른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저는 그들을 특별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인간을 존중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존중한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국적이랑 그로 인한 문화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차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나의 외모가 다른 것 또는 살아온 가정이 다른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진 다양성을 우리가 가진 다양성과 같은 선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들과 우리가 아닌 모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와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이들을 우리와 동등하게, 즉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정하게 대하기 위해서 좀 제도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한국인과 같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는 그들의 국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것에도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어도 못하고 일도 능숙하지 않으니 물론 그들이 일을 못한다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일반화이긴 하나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 그들이 언어가 조금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권리가 달라지나요?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은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지금 현재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일상적인 예시를 들어보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길에서 회사원을 보았을 때 회사원이다 하고 놀라지 않죠? 이처럼 우리가 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보았을 때도 외국인 노동자다라고 놀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사람 중 한 명으로 인식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저도 선유 학생 의견이랑 동감합니다. 우리 제주 사회가 좀 더 포용하는 사회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보기보다는 공정하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존중해야 된다고 저도 똑같은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의 발표도 들어봤고 의견도 들어봤는데 이제 거의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공통된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다이버시티하고 유니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그들만의 이제 어떤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지 간단하게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Anybody can answer to the question asking the definition of diversity or entity? 선유, can you start first? 저는 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먼저 문화에 대한 정의를 밝히고 시작하고자 하는데, 문화는 동물과 인간에게 차이를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인류가 형성되고 문화가 없으면 인류의 풍요로운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문화의 다양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연 학생.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notion of inclusivity and diversity put together. 저는 포용성과 They are not just about 유니티와 인클루시비티에 좀 더 한꺼번에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두 개념을 한꺼번에 활용을 해서 학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우리가 좋은 결과들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가치, 덕목만으로만이 아니라 현상적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차이점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인간의 경험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누, can you? Yeah, that's fine. Yeah. Can you answer to the question asking the definition? 방금 말씀드린 다이버시티와 유니티의 정의를 개인적으로 내려주신다면요. 네, 감사합니다. 다양성은 제가 생각하기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을 하고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종이든 성별이든 나이든 종교든을 떠나서 서로에게 존중을 인간으로서 보이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서연 학생이 발표를 할 때 empathy, 공감이라는 단어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력을 공감을 하고 이런 공감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력을 키울 수 있을지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서연 학생은 학교에서 공감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스쿨 커리큘럼 내에서. 네, 이번에는 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do you want to start first? Sure. Yeah. Well, beyond the schools, 학교 밖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선 공동체 활동들을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인터랙트나 로터리 또는 적십자 활동 같은 데 참여를 해서 서로를 도움으로써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빈곤도 그렇고 기후 변화 문제 같은 것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제 앞서
어떤 답변처럼 서로의 이야기에 경청을 해주는 것, 여행도 많이 하고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친절을 베푸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학생, another student 사연 해볼까요? Frankly, I think that the best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가장 좋은 사례는 entities that we consider 이런 foreign or new. 외국인이든 아니든 많은 분들과 서로 특히 교류 활동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려운 경우에는 서로 캠페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주체들과 교류를 해나가면서 인간적인 수준에서 서로 공감을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차이에 익숙해져가고 다양성을 함께 키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쉐어하고 공감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선유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플랫폼인 SNS의 사용이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SNS는 모든 유행의 시작이자 종착지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SNS의 특징을 잘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아쉽게도 공감 능력이 성인만큼 완전히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도 능숙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나와 다른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의 좀 대표적인 결과가 학교폭력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재미있는 점은 이들이 유행에는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다름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새로운 기존과는 다른 유행은 빠르게 받아들인다? 좀 모순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는 사실 모두 다수의 사람들과 다르면 안 된다고 느끼는 동조 심리에서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행동 특성으로 이어질 뿐 그 뿌리는 같다는 것이죠. 저는 SNS의 기능과 청소년의 특징을 접목시켜 공감을 유행으로 만들어 청소년들로 하여금 공감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동화될 만한 유행을 또는 캠페인을 어떻게 만드냐입니다. 흔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무작정 유명 연예인을 섭외하거나 혹은 유행어를 섞어서 어설프게 청소년들의 문화를 따라하는 캠페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청소년들에게는 비호감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노담 캠페인이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섭외하고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이라는 나름의 언어 유희를 사용하여 진행하였지만 실상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기대한 효과보다는 오히려 촌스러운 캠페인 때문에 금연하는 행동 자체가 촌스러워 보이는 역효과를 낸 것이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익성을 띠는 유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더 많이 접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유 학생이 SNS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이제 수용하고 이해하는 그런 이제 이그젬플들을 얘기를 해줬는데, 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제시해줬습니다. Thank you for all your participation in discussing diversity. 자, 이제까지 우리 학생들의 의견만 너무 들어봤는데 플로어에서 저희 참석하신 이 청중들이 뭐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아, 여기 우리. 네. This is more of a general question. 좀 일반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프로그램 서포터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문화에서 또는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보시는 것들을 보신다면 전 세계적으로 여론 같은 것들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표현의 자유나 의견의 자유 같은 것들에 있어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여론 같은 경우에는 서로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여론이어도 의견이어도 표출을 해야 된다라는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니티와 인클루시비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다이버시티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면서 이 전체적인 차이를 모두 다 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같은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름을 이제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데 주저할 수도 있고 그걸 다르게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다름을 내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질문이 이제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건가죠? 네.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면서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 그쵸. 꼭 반가운 말들은 아닐 텐데 이거를 무조건 다른 사람이 달라도 이거 무조건 받아들이고 우리 이해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표현들이 어떻게 밸런스를 하고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밸런스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다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펙티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Her question is about how to effectively deliver our own opinion, which can be different from others' opinion. So, from your perspective as a teenagers and youth, what kind of effective method can be utilized? Yeah. 서연 학생. I don't think there is a single effective 사실 method, but I feel like 한 that 가지만 딱 꼽아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respectfully is in 사실 결국 존중을 담아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목록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의 바르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낫겠다. 단순하게 어떤 무조건 받아들여라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보다는 일단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제 어그리하면서 그 의견과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번 세션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우선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토론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풍부한 토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하면서도 가장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다양성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종교나 특정 지역에서는 어떤 여성을 좀 억압한다든지 또는 소수자들을 탄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어려우면서도 이제 좀 흥미로운 질문이긴 한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우리 선유 학생 해볼까요? 저희가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조금 경계해야 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게 아까 질문을 해주신 모든 문화를 다 무조건 수용하는 극단적 상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문화라는 방패 뒤에서 여성들을 억압하고 또 소수자들을 탄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 세계적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공간에 상관없이 어느 때에서도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지켜줄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있어야지 저희가 그러한 좀 비극적인 상황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해진 기준 안에서 저희가 다양성을 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선유 학생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너무 다 돼서 더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오늘 세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열심히 토론해주고 이제 발표해준 저희 학생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운정 자장님과 발표자 학생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